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일단 일본 중앙은행과 관련된 금리 결정들 살펴보시겠습니다. 장 마감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어제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 금융교육 정책 결정회의에서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을 하고요. 장기 금리 지표로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는데요. 2016년 이후에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동결을 했지만 장기 금리는 2022년 말부터 조금씩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상승을 허용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올해 봄쯤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의 해제 조건으로 2% 정도의 물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승, 그리고 일본 물가의 상승 선순환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3%를 좀 웃돌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에 대해서도 약간씩 좀 정책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기업 경영자가 임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임금이 물가 상승으로 파급되는 것도 조금씩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됐을 경우에는 금융 완화를 계속할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월로 예정된 차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등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일단은 시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은행의 정책 금융결정회의까지 함께 요약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역시나 어제 장중에 좀 나왔었던 소식인데요. 장마감 이후까지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급락하는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 2조 위안, 그러니까 한화로 37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통에 따르면 정책 위반자들이 홍콩 주식 거래소를 통해서 영내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중국 국영기업의 여객 계좌에서 2조 위안을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산하의 증권금융공사와 국부펀드 중앙후이진 투자공사를 통해서 영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소 3천억 위안을 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당국은 다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세를 보이자 위안화 방어에 나섰다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소식통 4명에 따르면 중국 대형 국영은행들이 영내에서 미국 달러화를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여기 외환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줄이면서 위안화 지지에 나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공매도를 제한했고 국부펀드의 대형은행 주식 매수에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소식에 또 관련해서 항생지수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3% 넘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영향들이 있을지 오늘 장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인 후티의 상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멘 내 후티 군사시설을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서 예멘에 있는 8개 후티 표적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과 영국군은 후티 반군에 대해서 8차례 공습을 단행했고 이번 공격이 이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공습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해군 함정에 대해서 후티의 계속된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공습이 후티의 공격에 비례했고 필요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방부는 후티의 미사일과 공중감시 역량과 관련된 지하시설과 장소를 겨냥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티 반군 측에서는 이번 공습 이후에 피해를 보고받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도 보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국방부는 후티를 겨냥했던 군사작전 효과를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사 역량을 지금 20% 정도 파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흥하해운이나 HMM 해운주들 위주로 STX 그린로지스나 대한해운까지 해운주들의 흐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역시나 장마감 이후에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이번에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황 속에서 공정성 문제에 더해서 실적 악화까지 차기 회장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주사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 5,3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습니다. 다고 공시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출액도 9% 줄어들었고 당기순이익은 1조 8,323억 원으로 48.5%나 급감했습니다. 이 회사 측은 지난해 국내외 시황 악화에 따른 철강 가격 하락과 친환경 미래소재 부문 실적 저조로 전년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의 수익성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같은 기간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은 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급락했고요. 매출액은 4조 7,598억 원으로 같은 기간 44.2% 증가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거의 반토막 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규모 수주 계약 이후에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시작되면서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리튬 가격 하락과도 영향이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 좋지 않은 실적이었습니다. 계열사 중에 그나마 돋보였던 쪽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1,6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장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들의 계열사별 주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된 기업 하나 더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조 8,250억 원, 영업이익은 2,57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매출도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나 크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6.7%, 당기순이익은 1,2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금 전략적인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가 지속됐다고 하고요. 판가 인상과 고수익 지역 판매 확대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 달 6일에 지난해 연간과 4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관련 기업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D 현대건설기계 주가 흐름도 실적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 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반대해 고 임성기 한미약품의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 그리고 임종은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7일 법원에서 첫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신문 기일이 다음 달 7일로 전행졌고요. 임 사장 측과 이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앞서서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뤄진 3자 배정응 유상증자는 무효라면서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이와 관련해서 법률 대리인을 사원임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종윤 사장 측에서는 주주로서 요청하는 계약서를 한미 측에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서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분쟁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한미그룹주 그리고 OCI 그룹주들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